안녕하세요. 저희 AI 응용교육 13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 주제는 범죄 발생 분석을 통한 사회 안정망 시스템 구축하기입니다. 발표 순서는 배경, 목표, 문제점, 과제 설명, 재연, 출처 순서대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총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팀은 4명으로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13팀은 3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명으로 구성된 팀에 비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며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대면 팀 프로젝트로 이루어지다 보니 대면에 비해서 아쉬울 수 있었지만 팀장의 주도하에 구글 드라이브 활용, 오픈 채팅을 통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파이썬과 인공지능에 익숙하지 않아 프로그래밍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AI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하고 싶은 정보 교사들입니다. 주제 선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나누던 도중 이번 일정연수 대면 연수 기간에 해당 주에 일어났던 신림동 칼부림 사건, 불분명 택배 사건이 생각남에 따라 경찰청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발생한 잔인한 범죄로 인해 희생자의 가족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뉴스에 특정 장소와 범죄가 일어나는 사례가 있어 범죄 유형과 범죄 장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사회 안정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유형별, 예를 들어 강력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로 범죄 장소 별로 통계 건수를 분석하여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범죄 발생 장소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범죄 유형과 패턴을 파악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범죄 예방의 효과적인 방법과 대응 전략을 도출하려고 하였습니다. 과거의 범죄 발생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범죄 발생 패턴과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을 효과적인 사회 안정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발전에 따라 여러 범죄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 사례를 참고했을 때 범죄 예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정 준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어스와 편향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가 특정 그룹이나 관점을 대표하지 않을 경우 모델의 바이어스와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공정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범죄 예측 모델은 높은 정확도와 신뢰성이 요구되지만 모든 변수를 생각한 100% 정확하게 범죄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팀은 기획서 작성, 프로그래밍 발표 준비까지 모두 팀원의 역할 세분화하여 각 단계에 모두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 1, 2, 3으로 나누어서 각자 맡은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과제 1, 2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경찰청에서 발표한 시간대 및 요일별 범죄 발생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과제 3에서 쓰인 데이터는 경찰청에서 제공한 장소별 범죄 발생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1, 2, 3 모두 범죄 발생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시간대 및 요일별 또는 장소별이라는 다른 변인이 발생합니다. 과제 1번부터 3번까지 데이터의 특징은 행과 열에는 범죄 대분류와 범죄 유형이 나타나 있습니다. 열에는 시간대 및 요일 혹은 장소 요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 1번과 2번에는 시간 인덱스 2에서 9부터 요일 인덱스 11에서 끝까지 그리고 중간에 미상이라는 인덱스 10번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과제 3에서 쓰인 장소별 범죄 발생 데이터는 인덱스 2부터 끝까지 장소에 대한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과제를 분석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보면 범죄 대분류, 범죄 중분류가 나타나 있고 열에는 시각, 요일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과제 3에는 요 시간, 요일 대신 범죄 장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대 및 요일별 범죄 발생 횟수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였고요. 한글에 받아오는 폰트, 그리고 여러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경찰청 시간대 및 요일별 범죄 파일을 활용하는데 마지막에 총 횟수가 나타나지 있지 않아서 Time and Day of Criminal CSV라는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였고요. 밑에는 열과 행에 대해서 다시 파싱해서 진행한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드와 두 번째 코드는 시간대 및 요일별 범죄 발생 횟수 분석에 대한 데이터 코드입니다. 시간대 및 요일별 컬럼스를 파싱하여 범죄 횟수를 분석하였고, 분석한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시간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범죄 발생 건수가 X값, 시간대별로 다르게 나타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대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늦은 시간대일수록 많은 범죄가 일어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일로 나눈 결과입니다. 요일 그래프에 따라 분석해보면 금요일에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나며 일요일에 가장 적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과제 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과제는 지금 요일에 대한 범죄 총합을 따로 계산하여서 CSV 파일을 사용하였고, 범죄 대부위와 범죄 중분율을 계산해서 제외하고 요일열만 사용해서 그 결과로 시각화한 모습의 코드입니다. 앞선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설명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시각화 시 매플럽 라이브러리 사용했고요. 결과는 지금 현재 일요일에 토요일에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있고, 금요일에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패턴은 주말에 사람들이 더 활동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앞서서 했던 데이터 분석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분석에 따르면 먼저 범죄 대분류별로 각 요일에 발생한 범죄 수를 계산하고 이를 시각화하여서 범죄 유형에 따라 요일별 범죄 발생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 데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C본 라이브러리 사용하였고요. C본 라이브러리는 매플럽 라이브러리 위에 구축된 파이썬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로 복잡한 시각화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10개의 범죄 유형만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범죄 발생에 대한 차트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모든 범죄 유형에서 주말에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특히 절도와 폭력 범죄에서 이러한 패턴이 두드러집니다. 성폭력과 강도 범죄는 다른 요일보다 월요일에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제 3번은 범죄 유형에 따른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료는 통계청에 제공한 공공 데이터로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전국 범죄 발생 지역을 확인하고 경찰청 범죄 발생 장소별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진행하였습니다. 한글 폰트를 설치하고 파일의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읽어 하나의 테이블을 구축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하나의 테이블로 구축된 모습입니다. 이후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여서 각 지역별로 결측치를 확인하고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1년을 추출하여 범죄별 건수를 테이블로 만들었습니다. 범죄별 상위 5개 범죄를 나타낸 시각화 모습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사기 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하였으며 절도, 폭행, 손괴, 횡령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각화에 초점을 두었지만 향후 인공지능 CCTV가 도입된다면 다음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측을 통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징후를 식별,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미래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의 효율성을 통해 수천 개의 CCTV 카메라로부터 수집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사람이 모두 검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인공지능은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만 사람에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많은 감시 인력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해당 화면은 인공지능 CCTV를 활용했을 때 얼굴 인식 선별을 통해서 예상을 하는 CCTV 모습입니다. 이러한 코드를 통해서 이미지 분류를 위한 간단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한 텐서플로어 케라스벳 라이브러리 사용하여서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여 인공지능 CCTV를 구축할 수 있고 현재 10개의 다른 클래스로 구성한 여러 개의 이미지를 다룬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참고차 도입을 했습니다. 통계 자료와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